안녕하십니까. 롯데 조윤상입니다. 난실에 앉아있으니까 뭐 좀 썰렁해 죽긴 합니다만은 또 저와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놀아주는 난초들이 있어서 나름 즐겁습니다. 날씨는 뭐 우중충 해가지고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요. 난실에 있으니까 뭐 그다지 뭐 미세먼지가 많은지 어떤지 밖에 안 나가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럿이 뭐 대화하기도 좀 어렵고요. 사실은 뭐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하루빨리 좀 이 시기가 지나고 또 서로 간에 눈만 마주칠 것이 아니라 손도 마주 잡고 얼굴도 마주하는 그런 좀 좋은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 난초하고만 눈 마주치고 있으니까 뭐 별 느낌이 없습니다.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인데요. 여튼 제가 난실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산행하고 온 이야기들 또 뭐 산책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난을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두화변 그러는데 도대체 뭘 두화변이라 그러느냐, 두화변은 또 어떻게 생긴 게 두화변이며 그 두화변 갖다 키우면 두화가 나오느냐, 맨 다 두화만 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두화변이라고 열심히 키워봐야 두화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. 사실 10%도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. 정말 뭐 두화 비슷한 꽃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9개의 동심원을 그리는 두화다, 이렇게 할 수 있는 난초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화에 열광을 하는가, 그 부분도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일단은 왜 두화 하느냐면, 일단은 두화라는 꽃 자체가 형태화 중에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? 형태화. 그러니까는 이제 꽃을 우리가 감상 기준을 얘기를 할 때 꽃에 색이 들어가는 색화가 있고, 그 다음에 꽃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뭐 산반, 복륜, 중타 같은 무늬화가 있고, 그 다음 꽃의 모양, 형태, 이것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두화 혹은 원판화, 또 다른 예를 볼 때 이제 기화 혹은 이렇게 투구 쓴 것처럼 살덩어리가 두 개가 달린 투구화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,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쁘고 앙증맞은 꽃이 두화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형태화 중에서는 두화를 최고의 형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거기에 이제 뭐 무늬가 들어간다든가 색이 들어간다든가 하게 되면 다예품 아니겠습니까? 다예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꽃으로 대접을 받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피우는 난 중에서 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난초,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형태가 두화 형태로 갖추어 주는 것이 그 다음 예를 갖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, 이런 차원에서 지금 두화하고 두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물론 두화면 정말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런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두화가 피는 조건을 갖춘 잎은 어떤 잎이냐,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산에서 난을 만났을 때 해석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요. 두화를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잎의 조건은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지,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르고 있는 난을 몇 개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여기 두 가지 모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 모델은 이제 배양종이긴 합니다만은 중국 출란 노군입니다. 노군. 두화인데 지금 쌍두화로 예상이 되고요. 이 두화 이제 노군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화가 필 것 같은 잎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완벽한 정두화에 너무나 유명한 난이죠. 잎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그다지 뭐 두화가 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거 뭐 이런 난초는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난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난초는 좀 불안하니까 하나 내려놔야 되겠네요. 이 난은 제가 현재 기르고 있는 무명품입니다. 그런데 이게 보시면 완벽한 두화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첫째, 이 떡잎은 안으로 바짝 달라붙었고요. 떡잎은 안으로 바짝 달라붙었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잎은
중간에 배불 뚝이면서 어이구 엎을 뻔했네. 잘 안 보여가지고 노수엽으로 이렇게 안으로 타고가 들었고요. 자, 이런 잎들 보면 완벽하게 두화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. 근데 이 난은 제가 아직 무명품이기 때문에 아직 미개와줍니다. 제가 아직 꽃을 보질 못한 난이어서 이 친구가 과연 정두화가 필지 뭔 꽃이 필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화변, 오리지널 두화의 조건을 완벽하게,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. 이 친구가.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. 이거 뭐 두화 아니면 꽃이 다른 게 나올 게 없어, 이럴 정도로 이제 완벽한 두화변을 갖춘 난초인데요. 아직은 미개화주에서 제가 아직은 이제 이 친구는 모르겠습니다. 이 친구는 오리지널 두화밭에서 가져온 난초입니다. 지금 두 촉이 되었는데요.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은 뭐 일단 이 얄팍한 잎에 노수엽에 떡잎이 떡잎이 이제 약간 안으로 오가 붙으면서 이렇게, 이게 이제 이 발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두화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일단 그런 잎이죠. 지금으로서는 두화변 같지 않지 않습니까? 어릴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일 수 있다.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발전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조금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도 제가 산에서 가져온 이제 모델인데요. 이 친구도 이제 뭐 그렇다 할 뭐 많은 특징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, 일단은 중배가 부르고 잎끝이 찝혀서 안으로 오가 있고, 이 떡잎이 보시다시피 잘 잡혔죠. 떡잎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잘 달라붙은 갈무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두화변으로서의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다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이제 두화변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제 보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두화변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, 이 특징들을 한 촉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이 친구는 지난 가을에 제가 촬영을 할 때 이제 죽근, 요 밑에도 벌브가 있고, 이제 이게 죽근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벌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신화를 받고, 여기에서는 뿌리와 신화를 동시에 받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튜브를 이용해서 심는 법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요. 이 친구도 이제 제가 그냥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잎 자체가 똑바로 서가지고 노수엽으로 이렇게 안으로 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이 친구도 역시 떡잎을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. 일단은 이 친구도 이제 두화변의 조건 중에 두 가지 정도, 이 정도 구비한 난초가 되겠습니다. 이 난초는 색 두화가 나왔다고 하는 오리지널 밭에서 잎장이 한 장밖에 없는 쬐깐한 놈을 데려다가 제가 지금 3년째 키웠습니다. 여기에 보이는 쬐끔하게 하나, 이렇게 하나 이쑤시개처럼 나와 있는 걸 체란을 해왔는데요. 신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딱 완전히 찝혀가지고 잎이 달라붙는 형태로. 그런데 이제 3년을 키워서 올해 탄력을 받았는데요. 올해는 이제 완벽하게 찝힌 잎에 끝부분은 이제 산반 흔적이 잘 있고요. 진청에 뭐 먹엽이라고 할 정도로 검습니다. 이 친구도 떡잎을 보면 이렇게 안으로 잘 오가 붙었죠. 이 중간 부분보다 밑부분이 훨씬 받침이 넓죠. 두화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끝이 찝고 밑에 받침 부분이 이 중배보다 더 넓게 두껍게 받치고 이렇게 안으로 오가든 부분. 일단은 떡잎이 정말 중요하거든요, 두화의 조건 중에서. 그래서 이 친구는 제 나름대로는 빨그스름하고 동그란 이런 꽃이 피어주기를 속으로 정말 기대하는 친구입니다만은 뭐 지맘이니까 모르죠. 뭐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다른 특징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일단 잎 자체가 바닥 섰죠. 고추 서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딱 갈무리가 되어 있고, 떡잎이 또 차삭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두화의 아주 저명한 대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산을 다니시는 분인데요. 그분께서 큰 맘 먹고 저한테 선물하셨습니다, 이 난을.
이거 뭐 2만 원짜리를 뭘 선물이라 주고 그래요. 내가 그랬더니 이게 정말 뭐 귀한 난초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힘들게 저한테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예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. 뭐 언제 꽃 볼지 뭐 기약은 없습니다만은 뭐 제가 숨 쉬는 한은 지가 꽃 달겠죠. 키워보겠습니다. 모델 중에서 제가 가장 예배하는 난입니다.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요. 제가 이제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별 볼 일 없던 잎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잎 자체가 3장씩 밖에 되질 않고요. 비틀리면서 나오면서 이 밑에 떡잎은 완전히 바가지죠. 바가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햇빛에 또 좀 투과가 된 모습이 보이네요. 연한 서반으로 나와서 소멸이 되면서 이렇게 배골이 환하게 남습니다. 이제 올해 신화는 이게 4장이 나왔습니다만은 잎 자체가 이렇게 잎 자체가 보시기에도 뭐 바가지를 연상케 하는, 그리고 연한 설성으로 나와서 검게 변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홍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정말 예배하는 난인데요. 일단은 뭐 떡잎도 보시면 이렇습니다. 옆으로 볼까요?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직 미개화주인데 제가 일생일난을 꿈꾸는 그런 난이거든요. 여튼 배양을 하면서 또 변화하는 과정, 또 꽃이 달리면 제가 뭐 폭망이 될지 대박이 될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또 변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도화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좋은 모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, 정말 제가 올해 산치한 난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거든요. 이 친구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게 촬영을 하다가 살짝 건드렸더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 가지고 이게 쏟아 먹었습니다. 한번 아이고, 밑으로 그냥 내동댕이 한번 쳐지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. 다시 심었습니다. 미안하네요, 이 친구한테. 여튼 이 친구는 이제 이쪽이 산채 촉이고요. 잘 보이시죠? 이쪽이 산채 촉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2번째 촉이고, 이쪽이 이제 지난 올해 자란 산채 촉이 되겠습니다. 이 두 촉은 아직 그 세력을 좀 덜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올해는 아주 완벽하게 키가 잘 자라서 잎장도 이렇게 떡잎으로 잘 오가서 자란 이 형태로, 도화변 형태로 잘 자랐고요. 공항 옆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좀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계속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고 하거든요. 여튼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서산반의 흔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. 잘 보이시죠? 잘 안 보입니까? 서산반의 흔적을 잘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. 이렇게 잎장도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니 소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전형적인 두화변으로 안으로 오가진 이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. 딱 이렇게 찍혀 있죠. 그리고 전진촉으로 발전한 잎도 이렇게 떡잎이 잘 오가 붙어 가지고 두화변으로서의, 두화나무로서의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친구가 올해 저한테 인연이 되어준 난초 중에서 가장 멋진 이런 난초로 지금 제가 여기고 있고요. 정말 앞으로 이 난을 위해서 제 모든 정성과 노력을 올인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다 잡아준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산에서 만났던 두화나무 극찬을 했던 그 친구인데요. 이 친구도 이제 특징이 그렇죠. 특징이 떡잎을 보면은 떡잎이 아주 잘 달라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잎들이 고추 서 있는 이런 자태고요. 이런 난들도 이제 잎이 분해서 좀 주저앉으면 어느 정도 키가 줄어들어서 딱 이 정도로 딱 분할해서 고추 서 있는 이런 잎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뭐 확실한 거죠. 이런 나는 뭐 보시다시피. 그래서 이런 개체를 일단은 잘 찾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여기에 난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잡풀 같죠. 난초가 무슨 두화가 핀다든가 특별히 어떤 그 두화변의 예가 보인다든가 이런 면은 그다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잎을 잘 보면 잘 보이시죠? 여기보다 이 밑에 기부가 훨씬 넓죠. 넓으면서 이렇게 좁게 빠져나오는 이런 개체도 이제 두화변의 일부다,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떡잎장이 안으로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이 떡잎장이 안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오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면은 더 좋다, 더 두화에 필 확률이 높다,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그런 개체가 있는데요. 떡잎장이 완전히 이렇게 안으로 오가 붙었죠. 이런 개체에서 두화 확률이 높다. 사실은 뭐 그렇게 오가 붙지 않은 그런 종류도 많습니다.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출란 노군 배양종들이 있는 곳이거든요. 떡잎이 그렇게 특징이 없어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화가 보이시죠? 떡잎이 그렇게 큰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특징이 없죠? 이렇게 두화가 완벽하게 붙었습니다. 이 친구도 두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 있고요. 이 밑에 떡잎이 완벽하게 오가 붙었다거나 또는 뭐 밑에 기부가 넓다거나 이런 특징이 아니어도 같은 품종인데도 좀 이게 다릅니다. 그래서 두화라는 것을 잎만 보고서 100% 유추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.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조건만 부합해도 두화가 필 수 있다,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산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나와 있는 두화 개체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두화 어떤 것이 있느냐 아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시죠. 뜨는 해입니다. 뜨는 해, 홍두화. 그 홍두화를 피우는 뜨는 해라는 난초가 바로 이 난초입니다. 떡잎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잘 이제 달라붙어 오가 있고요. 이제 노수엽으로 이렇게 잎끝 마무리도 안으로 잘 갈무리가 되어 있죠. 이제 이와 비슷한 잎성을 가진 난 중에 수채색설 두화, 원홍솔이라는 품종이 있죠. 원홍솔도 제가 볼 때는 잎 자체가 이렇게 잎끝 마무리가 둥그스러우면서 안으로 잘 갈무리가 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. 지금 뜨는 해도 전형적인 두화변처럼 이렇게 떡잎이 잘 받치고 위로 고추 서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의 두화의 최고봉, 뜨는 해의 자태가 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산에 가시면 꼭 이와 같은 엽성을 가진 난초를 만나셔가지고 빨간 홍두화를 피우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. 뜨는 해였습니다.